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창업알림센터 홍성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수업에서도 흥미로운 파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바로 비즈니스의 시각화입니다. 창업 수업을 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거죠. 사람들 공감을 시키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네, 효과적인 시각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효과적인 시각화를 하는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가 정신이 뭘까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좋아하고 또 지지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가치를 한번 볼게요.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이 모험 정신에는 혁신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이 정의에서 특이한 점이 이런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혁신성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시각화를 할 때 있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시각 언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미술 쪽이나 디자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각 언어는 말 그대로 시각으로 어떤 의지나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언어, 색, 형태, 재질감, 이런 것들로 그 대상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지,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시각 언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표지판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시각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언어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칸딘스키 같은 작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각 언어라는 게 비즈니스에서 왜 중요할까? 네, 바로 시각 언어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량을 훨씬 높여줘요. 그래서 혁신가들이 원하는 혁신에서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혁신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풍부한 정보량으로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능력이 훨씬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TV, 라이센싱, 디즈니 월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가치를 주고받는지 이렇게 맵을 그린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예시들 보면 사업을 시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화를 하려면 먼저 이 시각화를 할 뼈대가 필요해요. 바로 비즈니스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어떤 내용이고 이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툴의 기본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비즈니스 선언문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혜택이나 가치, 핵심 가치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어떤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선언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핵심 제품 서비스와 가치, 그리고 문제와 해결 방안, 이것들을 또 어떤 고객에게 줄 것인지 잘 정리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파트너가 있고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는 생략이 된 그런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을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각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각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서 작성한 비즈니스 선언문을 바탕으로 핵심 펜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펜을 그린 다음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경험하는 고객 경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펜을 그려볼 건데요. 보통 고객 페르소나라고도 하죠. 이 페르소나를 할 때 이 장이 있습니다. 문제일까? 그림이 하나 보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뼈대만 있는 졸라맨에 가까운 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못 그려서일까요? 똥손이라서? 네, 아닙니다. 바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졸라맨을 보면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없죠. 그래서 이 빈칸에 앞으로 우리의 핵심 고객을 그려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빈칸 보이시나요? 이 빈칸에 채워줄 항목들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어떤 거냐면 가장 단순하게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나이대는 10대인지 20대 중반인지 30대 초반인지 40대 중후반인지, 그리고 50대 60대 뭐 시니어일 수도 있고요. 시니어 중에서도 훨씬 더 활동적인 성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인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그리고 주말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취향은 뭔지, 취미는 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나? 내 시장은 내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데, 하지만 보통 창업을 할 때 이것보다 더 줄이긴 어렵겠다 생각이 들 만큼 줄여주시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을 최대한 취향, 취미, 그리고 사는 곳, 뭐 연봉, 행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인물을 설정할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경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객을 그리는 일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 지도를 그려볼 건데요. 고객 경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정보를 탐색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매하고, 이 구매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리시면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있다면 바로 사용 후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재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가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보 탐색, 구매, 사용, 이렇게 세 비어진 칸들이 있을 텐데요. 조금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대학생들이 채워놓은 우수 작품을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은 아이디어스를 바탕으로 했네요. 아이디어스는 창작자들이 직접 이 플랫폼에 올려서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앱이죠. 보통 수공예품, 디자인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 보시면 정보 탐색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했을까요? 고객들이 뭐 좀 유니크했으면 좋겠고, 선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수공예 작품을 검색하는데, 여기 이 친구는, 이 아이디어스가 밖에 나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웹을 통해 가지고, 웹이나 앱을 통해서 검색을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당연히 골랐겠죠. 그 다음에 사용. 그래서 요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어디서 샀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디어스 앱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구매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위주로 했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는 지금 선물로 했는데요.
이 친구는 아이디어스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요 예시는 포스트잇이네요.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죠? 자, 정보 탐색에서는 쉽게 생각을 공유할 방법이 없을까?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한 화면에 구축하고 싶다로 돼 있고, 이걸 하는 사람의 지금 자세나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고민하고 있는 이런 자세고, 회사원,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를 맡은 이런 임무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구매를 할 때는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이 어때야 될까요? 네, 가성비가 있는 저렴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눈에 생각을 모아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포스트잇인데요. 이걸 어떤 상황에서 정보를 탐색해서 구매해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한 거죠. 지금 하는 좋은 예시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는 아큐브네요. 이게 렌즈인데요. 정보 탐색에서는 김서림, 그리고 답답함, 코가 눌림, 그리고 또 안경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네요. 그래서 아큐브 렌즈를 구매해야 하고, 사용은 이 정보 탐색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거죠. 후련하고 선명하고 안정성이 있고 높은 콧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잘한 건 이 매우 단순하게 이 3단계를 나눠준 거, 이런 게 간결하고 잘했는데요. 단점은 이 아큐브를 탐색하는 과정이 좀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리서치해가지고, 그래서 구매는 매장에서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또 어떤 반응들, 뭐 사용감 같은 경우는 뭐 후련함, 선명함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시각화를 하려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즈니스의 뼈대, 선언문을 잘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 뼈대에서 핵심적인 가치와 고객을 만날 수가 있고요. 고객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자, 핵심 고객을 그려보고 이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 사용할까? 그래서 고객 경험 지도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다른 대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비즈니스 창업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정보량에 대한 풍성한 정보량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의 시각화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